안녕하세요. 삼천리 자전거 가재울점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2025년형 팬텀 폴라리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제품이 팬텀 폴라리스입니다. 색상은 요 화이트와 그레이 컬러 두 가지가 출시되었습니다. 팬텀 폴라리스는 금년 5월에 출시된 제품입니다. 기존의 팬텀 큐 네오 플러스와 큰 차이점이 있는데요. 우선은 기본적인 제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터리는 삼성 21700 셀을 사용한 15A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20A, 기존의 20A가 아닌 15A가 장착되어 있는데 네오 플러스와 호환은 됩니다. 출시 가격은 160만원이고 기존 거는 네오 플러스는 165만원입니다.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가 장착되어 있고요. 유압 브레이크에는 모터로 가는 브레이크 차단 센서가 달려있기 때문에 제동 시에는 전원이 자동으로 차단이 됩니다. 기아는 시마노 7단 투어니 기어가 장착되어 있어서 7단 기어와 또 파스 5단계를 적절히 사용하시면 효율적으로 주행을 할 수 있습니다. 모터는 48V 500W 65Nm의 힘을 지니는 모터가 장착되어 있고요. 최대 등판력은 18%입니다. 서울의 북악 스카이웨이가 평균 5%이고 가장 경사도가 심한 구간이 10%입니다. 그런데 18%이기 때문에 북악 스카이웨이 정도는 쉽게 오를 수 있는 등판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제 폴라리스만의 큰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존의 2.4인치, 20인치, 2.4인치 타이어에서 3인치 광폭 타이어가 장착이 되었습니다. 광폭 타이어가 지니는 이점은 타이어의 어떤 트레드면이 더 넓기 때문에 옆으로 코너링을 할 때 굉장히 우수한 접지 능력을 지닙니다. 반대로 또 어떤 분들은 광폭 타이어이기 때문에 잘 나가지 않아 뭐 이런 의구심을 갖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3인치라 그래도 노면의 전면이 다 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타이어란 게 이렇게 편편하지가 않고 이렇게 곡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바닥에 닿는 면은 2.4인치나 3인치나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지금 서울과 같은 이런 도심의 어떤 포장된 도로를 기준으로 말하는 거고요. 또 어찌됐건 얘네들의 포지션이 도심형 전기 자전거기 때문에 흙이나 어떤 비포장 도로를 달리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인치랑 3인치랑 어떤 주행 성능,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대신 광폭 타이어이기 때문에 이점은 아까 말한 대로 면이 넓기 때문에 자전거를 옆으로 눕혀도 소위 말해 미끄러지는 그런 슬립 현상을 많이 막아주고요. 또 타이어 자체가 광폭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20인치, 같은 20인치지만 실질적으로 타이어는 좀 더 큽니다. 볼륨이 좀 더 있다는 소리인데요. 그 앞에 있는 서스펜션이 가장 큰 충격은 잡아주지만 사실 자전거에 있어서 타이어가 한 15에서 한 20% 정도의 그 노면에서 오는 충격은 얘가 잡아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탔을 때는 승차감도 꽤 우수합니다. 그리고 폴라리스는 그 인터널 구간을 기존의 네오 플러스보다는 상당 구간 늘렸습니다. 기존의 팬텀 큐 네오 플러스 같은 경우는 요 구간만 그 전선이나 이런 것들을 인터널로 프레임 안쪽으로 넣었는데 폴라리스는 보시는 것처럼 이 핸들 부분도 인터널을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굉장히 깔끔합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얼핏 보면 전기 자전거 같지가 않아요. 예. 그리고 그 기존에 익숙했던 팬텀 큐 네오 플러스도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선 처리가 많이 잘 정리되어 있고 프레임 안쪽으로 더 깔끔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네오 플러스를 보니까 그 마음이 바뀔 정도로 디자인 쪽으로나 어떤 외관 쪽으로는 얘가 거의 압도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제 요 프레임 성형도 보시면요. 요 구간이 기존의 요 구간과 많이 달라졌는데 어찌됐건 요 경첩 부분, 요 중간 부위가 많은 하중과 어떤 스트레스를 받는 부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튼튼하게 만들어 놨는데 폴라리스는 여기를 굉장히 좀 심플하고 깔끔하게 뽑았습니다. 이게 실제로 여기 보시면 요
파이프의 튜빙이라 그러죠. 예. 보통은 이제 원형 파이프 어떤 그 튜빙들을 잘라서 붙이고 뭐 해서 프레임을 만드는데 요 폴라리스 같은 경우에 지금 요 중심을 이루는 시트 튜브의 요 튜빙은 각을 줘놓고 이렇게 압착을 해놓고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어떤 강성이나 이런 것들을 높여놨습니다. 이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요 시트 스테이나 체인 스테이를 붙이고 뭐 이렇게 보강제를 해서 이렇게 강성은 증대시키면서도 디자인적으로는 깔끔하게. 그러니까 요 부위를 보시면 굉장히 좀 여기는 막 서로 얽혀있고 막 이렇게 복잡하죠. 손도 안 들어갈 정도로. 근데 여기는 이렇게 깔끔하게 뽑아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3인치 광폭 타이어가 채택이 되면서 요 시트 스테이랑 체인 스테이의 어떤 그 클리어런스가 좀 더 넓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요 배터리를 장탈착할 때 기존의 네오 플러스가 사실 약간 협소해서 요걸 좀 이렇게 끼고 뺄 때 좀 주의를 요했는데요. 요 폴라리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쉽게 빠지고 넣을 때도 이 공간이 넓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끼울 수가 있습니다. 또 요 뒤에 짐바지 공간이 좀 더 넓어졌습니다. 기존보다도 좀 더 뒤로 좀 많이 나가 있는데요. 그럼으로써 또 어떤 그 개선이 있었냐면 키가 크신 분들은 사실 안장을 높여서 타기 때문에 별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키가 좀 작으신 분들은 안장을 다 낮춰서 타시거든요. 예, 그랬을 때 폴라리스 같은 경우는 그냥 나오는데 배터리 탈착이 되는데 네오 플러스 같은 경우는 간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키가 좀 작아서 안장을 낮춰 타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번거롭게 안장을 뽑거나 아니면 안장을 높여놓은 상태에서 이 배터리 탈착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 것도 폴라리스가 좀 좋은 쪽으로 개선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요 포크의 요 서스펜션의 각도가 네오 플러스가 약간 이렇게 좀 서 있었다 그러면 요게 약간 이렇게 서 있었다 그러면 얘는 약간 앞쪽으로 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헤드 튜브 이제 각도라 그러는데 쉽게 설명하면 이제 지면과 요 튜브의 각도가 얘는 한 57도 정도 나오고요. 얘 같은 경우는 지면과 쟀을 때 약간 더 세워져 있기 때문에 한 60도 정도 나옵니다. 요거 지금 저희가 요 아이폰 각도기로 한번 실측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지금 각도기 어플을 틀어놓고 이렇게 딱 됐을 때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56.4도가 나오고요. 요 네오 플러스 같은 경우는 기존의 네오 플러스 같은 경우는 60.9도가 나옵니다. 예. 이 차이가 뭐냐면요. 로드바이크 같은 경우는 이 포크가 약간 수직으로 좀 세워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MTB 같은 경우는 앞에 서스펜션이 약간 앞쪽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MTB의 각도가 로드보다는 좀 더 작거든요. 예. 이걸 뭘 말하냐면, 로드바이크 같은 경우는 포크가 좀 세워 있어야 돼요. 왜냐면, 로드바이크는 사실은 경쟁적으로 막 경주를 하고 막 이래야 되고 어떤 순발력이 필요하잖아요. 어떤 방향 전환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포크가 서 있는 거예요. 서 있으면 조금만 조향을 해도 민첩하게 자전거가 반응합니다. 예. 근데 단점이 있어요. 직진을 유지하는 직진 안정성은 좀 떨어져요. 왜냐하면 조금만 틀어도 자꾸 자전거가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게 또 단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단점이지만 그래도 어떤 조향 성능의 속도랑 빠르기를 위해서 로드바이크는 각도가 좀 크고요. 반대로 MTB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엔드런스로 막 장거리 뭐 산악이나 이런 타는데 그렇게 막 급격하게 계속 방향을 바꾸고 뭐 그런 것보다는 직진 안정성 그리고 어떤 장애물을 돌파함에 있어서 서 있는 포크보다는 약간 앞쪽으로 나가 있는 포크가 장애물을 더 쉽게 넘을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과연 20인치 폴딩 바이크가 그렇게 로드바이크처럼 막 이렇게 어떤 방향을 전환하고 막 그런 게 필요하냐라는 거죠.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로드바이크, 도심에서 한강을 달리고 어떤 라이딩을 할 때 그런 것보다는 직진 안정성, 뭐 약간 이렇게 움직여도 자전거가 크게 이렇게 요동 안 치는, 그게 더 낫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 포크의 각도가 좀 더 줄어든 이 폴라리스가 주행 성능이 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서스펜션이 이 이너 튜브의 두께는 동일하게 28mm인데요. 요 겉에 요 아우터 튜브는 지금 폴라리스 같은 경우는 약 38mm, 요 네오플러스 같은 경우는 35mm. 그러니까 얘보다는 얘가 좀 더 두터운 파이프가 장착이 됐습니다. 궁극적으로 서스펜션은 어떤 그 충격 완화를 잘 해주는 그런 기능도 있지만 조향에 관련된 어떤 그런 면에서는 그 비틀림에 대한 내 비틀림성이 높아야 됩니다. 예. 그런 내 비틀림성이 높으려면 아무래도 얇은 파이프보다는 좀 더 두꺼운 파이프가 좀 더 강하죠. 예, 좀 더 리지드한 그런 역할을 제공해 줍니다. 또한 여기 보시면 요 위쪽에 상단 부분 요 부분을 이제 서스펜션의 크라운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예. 여기에 어떤 그런 요 크라운 부분이 기존 거보다는 좀 더 강해졌습니다. 예. 단조라 그러죠. 굉장히 잘 알루미늄 압축을 해가지고 단조 처리된 요 크라운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핸들을 이렇게 조향을 했을 때 그 프레임이 가져야 될 덕목 중에 하나가 사실은 휘청휘청거리고 낭창낭창거리면 좋은 프레임이 아니에요. 예. 프레임 자체도 견고하고 튼튼해야 하지만 앞에 서스펜션 자체도 굉장히 리지드하게 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비틀림에 대한 그런 것도 내 비틀림성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얘를 타고 일부러 이렇게 어떤 로링을 막 이렇게 해보면 프레임이랑 어떤 이런 앞에 서스펜션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조화가 돼서 얘보다는 확실히 더 그 견고하고 짱짱한 느낌이 듭니다. 소위 말해 힘 손실이 덜하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도 폴라리스가 굉장히 개선이 많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 폴딩 부분도 지금 보시면 기존의 어떤 그런 거를 벗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폴딩 바이크 하면 다혼이라고 하는 그 글로벌 미국 브랜드 다혼이 사실은 아주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어떤 생산이나 캐파도 굉장히 큰 그 폴딩 업체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회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걔네들도 어떤 그런 폴딩이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특허가 많아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자전거 업을 하면서 한 20년, 21년 하면서 요렇게 깔끔하게 폴딩 구간이 접히는 거는 이 폴라리스가 처음입니다. 보통은 요런 식의 구조를 나타내거든요. 이렇게 좀 튀어 나옵니다. 이렇게. 근데 돌출이 되는데 얘는 완전 미끈해요. 그리고 이 접히는 이렇게 딱 접히는 부분이 요 틈이 요 간격이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설계가 완벽합니다. 예, 보통 틈이 벌어지거나 그럴 법도 한데 이렇게 가까이서 보시면 0.1mm? 예. 0.1mm 될까 말까 할 정도로 완벽하게 지금 딱 폴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힌지, 요 폴딩 레버도 크롬 도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도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예. 이런 점에서 그 폴라리스가 아주 많은 그 설계 변형과 어떤 연구를 통해서 나온 프레임 같아요. 예. 핸들 부분도 좀 말씀드릴 건데 요 폴딩 부분 그리고 요 스템 여기 연결을 기존에 이제 용접으로 해서 이렇게 좀 용접 비드가 보이는데 얘는 지금 아변으로 붙였어요. 그러니까 아변은 압력과 열로 이렇게 붙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용접의 단점이 어떤 그 응력이 잔류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용접 비드가 쌓여서 외관상 좀 좋지 못한 어떤 그런 형태를 보이는데 요 아변 구조는 이렇게 깔끔합니다. 그냥 원래 하나의 파이프였던 것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요것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예, 디자인이 너무 예뻐요. 예. 지금 폴라리스 같은 경우는 사실 핸들 높이 조절은 안 됩니다. 예. 기존에 요거는 핸들 높이 조절이 됐는데 얘는 되지가 않아요. 권장 신장은 160부터 175cm까지입니다. 그리고 가능 신장은 155부터 180까지인데요. 사실 제가 지금 179거든요. 그리고 또 같이 또 저랑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이 165cm입니다. 저희가 실제로 타서 요 핸들을 잡아보면 굳이 내가 탄다 그래서 이걸 높이고 또 165 저희 같이 일하는 동료분이 탄다 그래서 꼭 낮추고 그런 아쉬움은 사실은 없어요. 근데 대신
일체형 그 스템, 요 핸들을 채택을 했기 때문에 그 어필을 할 때 당기거나 아니면 브레이크 제동을 할 때 손에서 이제 일어나는 그 반발력을 그 기존에 이제 이렇게 높이 조절 핸들들은 사실은 좀 이렇게 휘청거리는 감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굉장히 그 곧습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로 이렇게 뽑아놨기 때문에 그 낭창거리거나 휘청거림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저는 사실 좋아요. 사실 요 높낮이가 또 조절이 안 돼서 아쉬워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이 일체형 요 핸들에서 오는 그런 견고함, 그런 짱짱한 느낌도 장점이 되기 때문에 저는 크게 아쉬운 요소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핸들바가 또 큰 특징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라이저바 형태의 핸들을 채택했고, 기존의 제품은 이렇게 보시면 일자 요 플랫바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저바이면서 약간 우리 자전거 라이더 쪽으로 핸들이 약간 꺾여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일자 요 플랫바를 잡을 때, 이렇게 일자로 잡을 때 요 핸들의 각도 변화와 요것처럼 그 어떤 그 사람 쪽으로 약간 인체공학적으로 반영된 요 에르고 타입의 요 라이저 핸들바를 잡을 때는 느낌이 틀립니다. 얘는 그냥 손만 얹으면 돼요. 이 각도가 변형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요 플랫바는 이렇게 잡으려면 약간 의도해서 이렇게 잡아야 돼요. 약간 꺾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요게 장시간 라이딩을 하다 보면 요 손목에 통증이 옵니다. 그래서 괜히 요 핸들 제작사들이 이렇게 라이저바를 하면서 약간 안쪽으로 꺾어 놓은 게 아니에요. 그 이유가 있어서 꺾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핸들을 잡았을 때는 손목의 어떤 그 느낌이 훨씬 더 좋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요 라이저바가 또 가지는 장점이 있어요. 요 클램프라 그러죠. 요 핸들을 지금 잡아주는 요 클램프가 기존에 보다는, 같은 핸들을 유지했을 때보다는 여기에 있는 거랑 여기에 있는 거랑 높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네오플러스가 약간 위쪽에 있다 그러면 얘는 약간 아래쪽에 있어요. 그렇지만 라이저바이기 때문에 핸들 높이는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고요. 자, 그레스의 또 장점은 뭐냐면,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라이더가 타서 보통 시선을 이렇게 앞쪽을 두잖아요. 그러니까 저 멀리 보는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바로 앞을 보는 것도 아니고 약간 요렇게 보는데,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그 시야의 확보가 탁 튀었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요 부분이 사실은 그 가리거든요. 이 지면을 많이 가려요. 근데 이렇게 라이저바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탔을 때, 이렇게 앞을 봤을 때 바닥이 잘 보이면서 좀 시야가 좀 많이 탁 트인 그 개방감이 듭니다. 예. 요거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무슨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자동차 운전석에서 그 옆에 이제 A 필러라고 앞에 이제 앞유리와 옆유리 사이에 이제 그 프레임이 하나 있죠. 그 A 필러라고 그러는데, 앞에 갈 때는 모르지만 이제 방향을 전환할 때 이제 왼쪽으로 틀 때면 그 A 필러가 시선을 많이 가리는 차가 있고 좀 트여 있는 차가 있고 그래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얘보다는 요 라이저바가 채택된 게 앞에 시선을 많이 확보를 해줍니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자전거의 총 무게는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6kg 후반 나오고요. 얘 같은 경우는 27kg 한 초반 나옵니다. 예. 한 몇백 그램 정도 폴라리스가 가벼운데, 우선 배터리 용량이 이제 5A가 작기 때문에 가벼울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타이어가 좀 더 광폭이 들어갔고, 짐바지도 좀 더 큰 게 들어갔고, 전체적인 휠베이스 좀 늘어났지만, 그럼에도 별반 무게 차이가 없다는 거는 그만큼 폴라리스도 가볍게 잘 나왔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 디스플레이는 전과 동일한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됩니다. IP67 등급이라고 그래서 우리 방수 등급 있죠? 예, 방수 등급을 택한 디스플레이가 장착되어 있고요. 이렇게 키면 주행에 필요한 12가지 정보를 나타내 줍니다. 뭐 배터리 잔량도 보여주고, 주행 속도, 또 파스 단계를 조절할 수 있는 5단계, 그 파워 단계 조절 가능하고요. 주행 거리, 뭐 총탄 거리, 뭐 평균 속도, 최고 속도, 또 라이딩한 시간, 이런 거를 다 나타내 줍니다. 또 야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라이트를 켜게 되면 라이트랑 옆에 사이드 등, 후미 등 이렇게 들어오고요. 또 도보 지원 기능이 있습니다. 언덕 같은데 끌고 갈 때는 이 마이너스 버튼을 또 3초간 누르면
도보 지원 기능이라 그래서 시속 한 3에서 4km 정도 사람 도보의 속도와 비슷한 이렇게 주행 도보 지원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때 이슈가 됐던 문제인데요. 요 후미등으로 가는 그 케이블이 요 휀다, 요 흙바지 안쪽으로 배선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 케이블 타이랑 요 판클립이라고 하는 요 보강재로 그거 이렇게 지탱하고 막고 있었는데, 일부 제품들이 이제 이런 게 빠지거나 이탈하면서 바퀴에서 이제 그 전선이 맞닿아서 단선되는 그런 좀 사고가 있었어요. 예,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네오플러스는 근본적으로 그거를 해결했습니다. 예. 기존에 요 판클립이 네오플러스는 2개가 들어갔고요. 얘 같은 경우는 총 4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케이블 타이도 기존에 이제 2군데서 잡아주는 거를 요 폴라리스 같은 경우는 1군데, 2군데, 3군데, 4군데에서 잡아주기 때문에, 케이블 타이로 잡아주기 때문에 사실은 판클립이 없어도 될 정도로 이렇게 완벽한 보강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슈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왜 팬텀 네오플러스, 뭐 팬텀 큐 네오플러스 어떤 그런 이름의 어떤 연장이 아닌 갑자기 뭐 폴라리스라는 이름이 나왔을까 해서 제가 이제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는데요. 폴라리스라는 그 의미 자체가 어떤 그 기준점, 제가 봤을 때는 이름을 그 네이밍 작업을 할 때 앞으로는 이제 20인치 폴딩 바이크는 요런 깔끔한 요런 디자인과 어떤 요런 케이블을 점점 이렇게 매립화해서 인터널화해서 앞으로의 기준은 얘가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형태는 우리가 폴라리스가 기준이 되지 않을까, 기준이 되어라라는 어떤 그런 뜻에서 만들었지 않나 하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왜 이렇게 졌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제 이런 모습을 보다가 이런 모습은 사실 못 볼 것 같습니다. 예, 너무나 지금 이제는 이렇게 막 선이 많은 거는 좀 아쉬워요. 보기가 싫어요. 예. 디자인적으로 아주 뛰어나고요. 참고로 배터리는 호환이 가능합니다. 20A가 15A, 기존의 배터리가 여기도 호환이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마 내년에는 네오플러스랑 그 어떤 그냥 같은 포지션을 하는 요 폴라리스가 동시에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20인치 폴딩 바이크는 아마 폴라리스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얘가 앞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 삼천리 신제품 팬텀 폴라리스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